다주택자 보유세 부담 자녀에게 증여하면 크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영상에서 혹시 기억나십니까? 부동산 고점 강조하더니 정부 내년 예산안에 집값 5% 상승 반영했다. 그리고 이제 양도세는 좀 거래가 줄어서 덜 거칠 것 같고, 대신에 종부세, 보유세 중에서 특히 이제 종부세는 공시가격 상승이라든지 그런 요인들 때문에 더 올라갈 것 같다라고 이렇게 좀 기재부에서 정부에서조차도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자 그러면 이 높아지는 보유세 부담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자 그에 대한 솔루션 하나로 자녀에게 증여해라. 근데 이제 이 자녀가 일단 여기 칼럼은 성인 자녀로 좀 이렇게 전제가 됐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부동산에서 나온 칼럼이고요. 여기 보시면 부동산 절세 병법이라고 해가지고 21년 10월 20일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승현 회계사님입니다. 그 얼마 전에 저희도 그 명사초청 특강에서 나와셔가지고 특히 상가 관련된 세금을 이렇게 쫙 한번 정리해 주셨죠. 다음에 또 모실게요. 자, 그래서 우리 이승현 회계사님이 작성해 주신 칼럼 내용 보면서 좀 공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 집주인들이 내는 보유세가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 서울 주택 재산세는 건당 2016년 13만 2천 원에서 올해 24만 4천 원으로 5년간 85%나 증가했는데, 재산세는 정부가 발표하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공시가격은 통상 집값의 70% 정도로 시세보다 낮게 책정이 된다. 집값이 올라도 재산세가 늘어나지만 집값이 그대로여도 공시가격이 오르면 재산세는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앞으로 아파트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해서 2030년까지 시세가 90%까지 수준까지 올릴 예정이다. 이게 바로 제가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린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이죠. 2020년 11월 달에 발표한 거. 따라서 재산세 부담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재산세 부담이 재산세만 늘어나겠습니까? 종부세도 늘어나겠죠. 자, 그걸 아시려면 계산 과정을 이제 보면 되겠죠. 자, 첫 번째 재산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재산세 어떻게 구합니까?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을 이게 딱 찾고요. 여기에 이제 공정시작 가액 비율을 곱합니다. 재산세는 현재 60%죠. 여기에 이제 이게 세율을 곱합니다. 그러면 이 공시가격이 예를 들어서 시세가 10억 집인 아파트라면은 공시가가 예를 들어서 7억이라고 할 경우에 요 70% 이거를 공시가격 현실화율이라고 하는데, 정부가 어떻게 하겠다고요? 90%까지 올리겠다. 공동주택인 경우에 2030년까지.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집값이 그대로라 하더라도 공시가격이 7억이잖아요, 여기가. 그럼 이거를 요렇게 올려서 9억까지 가겠다는 거죠. 자, 죄송합니다. 좀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해.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집값이 좀 이렇게 올라가 볼까요? 그럼 얘는 이걸 따라서 요렇게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집값이 가만히 있어도 오르고, 올라가면 올라간 대로 더 오르고, 그럼 공시가격이 올라가면 당연히 재산세도 올라가는 거죠. 9억 이하는 괜찮다고 하던데요? 9억 이하는? 이거 괜찮다고 하는데요? 아니, 그거는 여기 세율을, 특례 세율을 해가지고 0.05% 낮춰주니까 내려간 것처럼 착각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23년까지인데, 23년 이후가 되면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 특례 세율이.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계속 이렇게 집값이 올라가면서 얘는 더 가파르게 오를 거잖아요. 90%에 맞춰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만약에 9억 넘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땡이죠. 적용 안 해주는 거죠. 적용 안 해주는 거죠. 너는 9억 넘었잖아, 이 녀석아. 이렇게 되는 거죠. 특례 세율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고 이제 재산세를 깎아줬다 그렇게 말하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정부가 재산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해준다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말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뭐 1주택자 9억 이하는 재산세가 내려갔다 그런 표현은 저는 틀렸다고 저는 봅니다. 자, 여기에 종부세도 있죠. 종부세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시가격을 다 더해야죠.
본인이 갖고 있는 주택에. 그리고 6억을 공제하잖아요. 그리고 여기 공정시작 가액 비율 95%. 예, 내년에는 100으로 올라가겠죠. 그리고 이제 세율이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 이때 공시가격, 이때 공시가격 동일한 겁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동일한 거기 때문에 여기 공시가격도 당연히 이 이슈가 있는 거죠.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공시가격을 하나 올려버리면은 뺨을 두 번 맞는 거예요.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재산세도 오르고 종부세도 오르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제 산식을 보면 그냥 딱 답이 나오는 거죠. 자, 이런 공시가격 상승은 고가주택 소유자나 다주택자가 납부하는 종부세에도 영향을 준다. 빙고. 자, 종부세는 과표, 공정시작가격비율 필요로 계산하는데 아까 우리 해봤죠. 과세표준은 주택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공제액 6억을 빼주고요. 단 1가구 1주택 단독명이면 11억. 그러니까 이것도 가끔 헷갈리시더라고요. 1세대 1주택이면서 단독명일 때만 됩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1세대 1주택 공동명이면은 각각 6억씩으로 12억을 빼주니까 안 해줘요. 그것도 되게 이유가 웃겨요. 총 12억이니까 11억보다는 많지 않냐. 그래서 논의 과정에서 제외. 저는 그 논리가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자, 특히 종부세는 공정시장 가액비율과 다주택자가 적용받는 중과세율까지 큰 폭으로 올랐다. 공정시장 가액비율은 2020년 90%였지만 원래 그 전에 80이었어요. 80, 85, 90, 그 다음 뭐겠습니까? 21년 95, 22년 이후에는 100%. 원래 이것도 종부세법 개정하면서 그냥 90%로 맞춘다고 했다니까요. 세부담 줄이기 위해서. 근데 그 말도 쏙 들어갔어요. 제가 왜 그런 걸 다 기억하냐고요? 저는 이게 강의도 하지만 제 물건도 저도 세금 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다주택자는 1.2에서 6%의 높은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기획재정부에서는 추정한 내년도 종부세는 6조 6천억으로 올해보다 3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게 바로 아까 나왔던 이겁니다. 아까 나왔던 이거죠. 29.6% 증가한 6조 6천억. 여기 똑같이 나오죠. 요거. 그러니까 이제 어마어마하게 이제 오르는 거예요, 이제. 자, 그러면 다주택자는 이 보유세 부담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자. 특히 이제 이승현 회계사님 같은 경우는 이게 상담을 많이 하시니까 이게 실제 업무를 하시니까 이제 저는 그냥 일반인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실무를 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제 주변에서 저도 이제 많이 물어보고 도움도 받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례를 좀 하나 가져오신 것 같아요. 자, A 씨는 서울 은마 아파트 분양 면적 99제곱미터 30평. 그리고 마포 레미안 푸르주 아파트 112제곱미터 30평.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분양 면적입니다. 그러니까 전용 면적이 아니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 집 몇 평이야? 뭐 30평이야. 그때는 보통 분양 면적을 말하잖아요. 공급 면적. 자, 이 두 채를 보유한 이주택자인데 사실 이제 이렇게 고가주택 두 채를 갖고 있는 분들은 많이 안 계시긴 해요. 이제 그런데 이제 좀 효과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 거고 실제 갖고 계신 분도 계시니까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A씨가 내야 할 보유세는 얼마일까? 2020년 2,800에서 2021년 6,700으로 2.4배가 늘어나게 된다. 얼마라고요? 2,800만 원에서 2021년 6,700만 원. 2.4배. 이제 이 음마와 마레프라고 하죠. 마포 레미안 푸르주 아파트. 공시가격이 좀 정확히 나오면 좋겠는데 제가 좀 대충 찾아봤죠. 대충 찾아봤어요. 그래서 봤더니 대략 여기 보시면은 16억 3천, 11억 1천 두 개 합쳐서 한 27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계산해 보면은 이게 홈택스 모의 계산이거든요. 계산해 보면 대략 이제 이 정도 나오는 거죠. (5,600) 재산세 530. 아까 그 숫자하고 좀 비슷할 거예요. 6,700. 이게 좀 더 높네요. 아마 이제 뭐 공시가격 차이 때문에 그럴 거예요. 대략 비슷하잖아요. 6천 정도 나왔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미리 좀 계산하고 싶으시면은 홈택스에 이렇게 가셔서 세금 모의 계산으로 가시는 겁니다. 이게 좀 작죠? 좀 키워드릴게요. 아이고, 왜 이렇게 오늘따라 이게 마우스가 잘 안 먹네요.
자, 모의 계산으로 가셔가지고 여기 이제 많이 이렇게 있습니다. 뭐 양도세도 있고요, 증여세도 있고요, 상속세도 있고요. 근데 이제 몇 가지는 좀 로그인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종부세는 그냥 하면 되더라고요. 종부세 간이세액 계산 21년, 뭐 22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 누르셔가지고 이제 딱딱딱 하시면 되는데 말 그대로 이제 참고용으로만 하십시오. 자, 아무튼 6천만 원 정도가 나와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자, 그럼 이걸 계속 6천만 원씩 내가 내면서 있어야 되는 거냐? 자, 보유세 부담을 줄이려면 당연히 주택수를 줄여야 되겠죠. 팔아야 되겠죠. 근데 팔려고 봤더니 양도세가 중과가 돼. 설상가상으로 올해 6월 1일부터 21년 6월 1일부터는 2주택자는 일반 세율이 20%포인트 가산, 3주택 이상자는 30%포인트가 중과가 돼버려요. 그래서 일반 세율이 6에서 45인점을 감안하면 최대 82.5. 왜 그러냐면 45에서 30 붙으니까 75고요. 거기에 지방소득세 붙여가지고 82.5까지가 되는 거죠. 만약 A씨가 5년 전 8억 5천만 원에 매입한 마레프를 현재 19억 5천에 판다. 그러면은 10억 정도 지금 올랐잖아요. 세금만 7억 1277만 원. 세금만 7억. 보유세도 무겁지만 양도세는 더 무겁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차라리 내가 한 방에 7억을 내느니 그냥 매년 그냥 6천을 내던가 아니면 내가 다른 방법을 쓰겠죠. 자, A씨가 마포레미안 프루지오를 배우자에게 50%, 성인 자녀 2명에게 25%씩 지분으로 나눠 증여하면 증여세와 취득세는 약 3억 7천만 원이 든다. 자, 이때 여기서 이제 전제 조건이 이겁니다. 배우자 50%. 일단 배우자 50%가 제일 효과가 크겠죠. 왜? 6억까지 증여세가 안 나오니까. 그리고 이제 성인 자녀 2명. 성인 자녀 2명은 기존 10년 동안 합산해서 증여한 게 없다면 5천만 원까지 이제 증여 공제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그것도 있지만 저렇게 성인 자녀한테 해야지 저 성인 자녀가 저걸 가지고 있으면서 뭐 보유세도 내겠죠. 자기 지분만큼. 그래서 이제 저렇게 좀 한 것 같아요. 미성년자한테 근데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저는 조금 그거는 약간 좀 좋게 보진 않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소득 능력이 없기 때문에 계속 매년 보유세 낼 때마다 또 증여 받아서 내야 돼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 마레프를 배우자에게 50% 그리고 성인자녀 2명에게 25%씩 지분으로 나누어서 증여하면 증여세와 취득세는 약 3억 7천이 드는데 반면 보유세는 6,700에서 1,540으로 대폭 줄어든다. 재산세는 증여하더라도 줄어들지 않지만 어차피 같이 그냥 나오니까 그래요. 명의가 나눠진다고 해서 절세되는 게 아니에요. 종부세는 근데 인별과세이기 때문에 한 사람당 6억씩 공제가 가능하고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자, 요거 이제 잠깐 좀 설명드릴게요. 원리를 좀 이해하십시오. 구체적인 계산은 홈택스에서 하시거나 좀 더 전문적으로 하실 분들은 좀 세무사님 찾아가시는 거예요. 자, 보시면 지금 이 A씨 사례를 봅시다. A씨 사례. A씨 사례는 이 음마를 가지고 있고 마레프를 가지고 있는데 중요한 게 음마도 조정이고 마레프도 조정인 거죠. 자, 그래서 조정 2주택이기 때문에 종부세 세율이 중과가 들어가요. 1.2%에서 6.0%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종부세가 얼마라고요? 6,700이죠. 해마다. 그래서 이 6,700을 안 내려고 팔려고 봤더니 양도세가 뭐 약 7억 정도 나온다는 거죠. 내가 이거 7억 내느니 이거 6,700 내고 내가 그냥 10년을 버틸까? 이제 이런 고민하는 거예요, 이제. 근데 이제 10년을 버틴다 하더라도 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인생이. 그리고 매년 이게 캐시가 6,700 세금으로 낼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이게 이분의 입장이 안 되면 이걸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분보다 주택이 더 많은 사람도 있을 거고 더 적은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많은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동병상련이 되겠죠. 자, 적은 사람 입장에서는 솔직히 뭐 관심이 없을 수 있고 아니면은 뭐 투기꾼이다. 뭐 이렇게 욕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이 적게 내신 분들한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예를 들어서 이 A씨가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자, 이걸 내가 하고 야, 너 그러면 해라 했을 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는 이렇게 안 되겠다는 거거든요. 뭐 자기는 집을 아예 안 사거나 아니면 하나만 사겠다. 뭐 좀 그런 건데 무슨 말이냐면 좀 역지사지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역지사지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음마와 마레프를 샀을 때 분명히 약간 투기 수요도 있는 경우도 분명히 있겠지만 제가 아는 분도 그냥 자기 여기서 계속 오랫동안 살았어요. 여기서 음마 여기서 대치동에서. 그리고 어쩌다가 이거를 그냥 물려받는 경우도 있고요. 어쩔 수 없이 떠안는 경우도 있었어요. 전 실제 그런 걸 많이 봤으니까. 근데 이분들 항상 고민이 이거예요. 종부세. 자, 어쨌든 이야기는 이 정도까지만 하도록 하고. 자, 이거를 이제 이렇게 이제 그 포트폴리오를 다시 짜보자는 거죠. 자, 이거를 마레프를 자, 배우자 50% 증여 그리고 자녀 원 25% 증여 그리고 자녀 투 25% 증여를 하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전히 이 A씨는 조정 2주택이에요. 그래서 종부세가 중과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배우자 자녀 원투는요 조정 1주택이잖아요. 종부세만 놓고 보면 양도세는 다 합쳐지지만 조정 1주택이기 때문에 종부세 중과가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 보유세가 확 줄어드는 거예요. 양도세는 또 다른 이야기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보유세를 6,700에서 이거를 1,540으로 줄여버리는 거죠. 그럼 얼마가 줄어든 거예요? 계산기 좀 두드려 볼게요. 6,700에서 1,540을 빼니까 매년 5천만 원이죠. 5,160만 원 연. 그런데 요거와 비교돼서 되는 게 증여와 취득세. 이제 요쪽이 이제 증여와 취득세. 증여, 취득세가 3억 7천, 3.7억. 그럼 단순 계산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3.7억에서 나누기 5,100을 하면은 약 7.25년. 7.25년. 내가 여기서 10년을 버티느니 차라리 이렇게 해서 7.25년 버티는 게 더 좋고 더 좋은 건 뭐예요? 내가 갖고 있는 이 물건을 배우자 자녀한테 그냥 증여해버렸잖아요. 마레프는 아시겠지만 나중에 자녀들한테 증여하기도 괜찮은 물건이에요. 투자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뭘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걸로 해서 그냥 10년 버티시겠어요? 차라리 이걸로 해서 7년 정도만 버티고 내가 사랑하는 자녀 배우자한테 물려주겠습니까? 답 나왔죠. 그냥 나오는 답이에요, 이거는. 그게 합리적인 의사결정인 거죠. 자,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 증여 재산가액이 취득가액이 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도 줄일 수 있다. 이제 하나 더 좋은 게 있어요. 단 양도소득세는 2월 과세라는 규정이기 때문에 5년 이내에 팔면 안 된다. 따라서 5년 이상 보유하고 팔아야 절세 효과가 있다. 증여가 늘면 매물이 잠길 수밖에 없는 구조다. 처음 보면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많은 그 내용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 똑똑해지는 방송을 보고 계시는 거죠.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A씨 사례로 다시 가서 내가 음마와 마레프가 있는데 이렇게 증여를 해가지고 이 사람들의 재산을 늘려주고 이제 화목하게 지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화목하게 지내야 되는 겁니다. 뭐 이렇게 가정에 불화가 있으면 안 돼요. 자,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이거를 10년 내고 버티는 것보다 7.25년을 가는 게 훨씬 낫다는 거죠. 자, 그래서 더 좋은 게 있어요. 더 좋은 게 있어요. 잘 봐요. 아까 마레프 사례를 봤을 때, 자, 취득가 1번, 얼마였습니까? 취득가 1번, 8억 5천을 샀죠. 8억 5천. 자, 그런데 이때 증여를 하죠. 그럼 이때 증여받은 사람은 취득가 2번이 되겠죠. 지금 시세가 얼마입니까? 얘 지금 한 19.5억. 자, 그럼 잘 보세요. 요때 내가 내야 되는 양도세가 있잖아요. 이걸 이렇게 하죠.
근데 이때 증여를 해버리잖아요. 그럼 이게 아까 들어간 금액이 3.7억 정도였죠. 요 3.7억 내면은 요 양도세 낸 걸로 그냥 퉁쳐버려요. 퉁쳐버려요. 그리고 자녀 입장에서는, 자녀 그리고 배우자 입장에서는 당초 취득가가 아니라 요때 한 걸로 해서 이만큼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훨씬 더 이 양도세까지 줄일 수 있어서 절세 효과가 큰 거죠. 이거 이해되시나요? 단 5년 이상 보유해야 되는 거죠. 5년 이상 보유. 그래서 이게 이제 한 가지 포인트예요.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마레프 정도 되는 아파트는 충분히 투자 가치가 있고 가져갈 만하다. 그리고 이런 물건들 위주로 증여를 해요. 지금 얘를 음마하고 마레프로 했지만 사람마다 다 다르겠잖아요. 그 중에 좋은 걸로 줍니다. 지금 얘는 솔직히 말해서 이제 얘가 좀 더 좋긴 한데,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좀 가지고 있는 주택이 뭐 두 채, 세 채 있을 때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거 웬만하면 이쪽으로 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매물이 더 잠기는 거예요. 더 잠겨요. 그리고 어쩌다 나와도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거 위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예요, 지금 증여가. 그래서 지금 다주택자가 너무 양도세 중과가 되니까 시장의 매물 잠긴다. 뭐 퇴로는 열어줘야 된다. 뭐 라는 말들이 계속 나오는 게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감정적으로 접근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자, 더구나 2023년부터는 증여취득세를 매기는 기준이 공시가격에서 시가로 변경될 예정이다. 이것도 이제 강의해 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2022년 이전에 증여하는 다주택 기간은 더욱 늘어날 거다. 왜냐하면 22년 4월 달에 저 마레프라든가 음마 같은 그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이제 올라가거든요. 그때 정해지거든요. 4월 달에. 그럼 당연히 그 전에 해야죠. 1, 2, 3월 달에. 그래서 지금부터 계속 증여 러시는 더 많아질 겁니다. 됐죠? 그래서 아마 이런 식으로 고민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고, 여기 이제 제가 링크 드렸는데, 이제 댓글로도 남겨드릴게요. 그 정규 과정에서 이제, 질문들을 많이 받는데, 특히 이제 보유세에 대한 질문이 많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그 클래스 101 코칭권, 이제 다 마감돼서 이제 안 해요. 제가. 지금 이제 하신 분들만 제가 피드백 드리고 있는데, 이 보유세에 대한 질문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는 이 방법밖에 없어요. 이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이 자녀도 성년 자녀한테 하는 게 좋긴 한데, 오죽하면 좀 증여세 더 내더라도 그냥 차라리 그냥 미리미리 그냥 물려줘 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좀 잘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런 건 있어요. 지금 아까 증여세와 취득세 3억 7천인데 이게 잘 계산된 거겠죠? 당연히. 왜냐하면 이제 그 조정지역 같은 경우에 공시가격 3억 넘고 다주택 상태에서 배우자와 직계존비속한테 해버리면은 저게 이제 증여취득세가 12%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하면 그 부분이 이제 취득세가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보유세, 양도세, 취득세 지금 다 높아지고 어려워졌는데 특히 취득세가 굉장히 많이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저희 채널에서는 11월 달에는 취득세 관련 전문 그 세무사님을 한번 모시고 명사초청 특강에서 한번 우리 멤버분들을 통해 가지고 한번 강의를 열어드리려고 합니다. 취득세 굉장히 많이 잘 아시고요. 특히 좋은 게 법무사님하고 조인해가지고 이렇게 실무를 하신 분이셔가지고 저도 취득세 관련해서 좀 헷갈리거나 좀 모르는 거 있으면 그분한테 많이 여쭤보고 있는데 굉장히 좀 잘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11월 달에 명사초청 특강에서 제가 모실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우리 멤버십 가입하셔가지고 한번 특강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간혹 가다가 그거를 왜 이게 전체 오픈 안 하냐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그 어떤 전문 자격사분들에 대해서 어떤 그런 지적재산권을 좀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에게 주시는 그 멤버십 수익의 일부를 제가 돌려드리기로 약속을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뭐 1,000원씩 깎아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것보다는
제가 조금 잘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그 세무사는 아니지만 제 주변에 그 실력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제가 이제 좀 대신 섭외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좀 양질의 컨텐츠를 좀 제공해 주십사고 좀 부탁을 할 수 있는 거, 그건 제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거는 제 법인으로 모두 다 계산서 발행해가지고 제가 세무사님들, 회계사님들한테 지급을 다 해드립니다. 그리고 그분들한테 제가 받는 건 1도 없어요. 대신에 이제 이런 부탁은 제가 하죠. 제가 좀 모르는 거 여쭤보면은 잘 좀 알려주십시오. 뭐 그런 건 하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분들한테도 조금 도움이 되고, 저도 이제 많이 배우고, 그리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거 좀 보시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무료로 하면요, 아마 다는 아니겠지만 상당수 분들은 그냥 그런 건가 보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싫어요. 그래서 그분이 알고 있는 그 지적재산권이 얼마나 그 소중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가치를 받아야 되는지 좀 그런 걸 좀 아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제 혼자 개인이지만 제 나름의 캠페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어쨌든 그거는 이제 11월 달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영상 어떠셨습니까? 우리 이제 마지막 잠깐 쉬었다가 3부 시간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이 공시가 1억의 아파트 1% 취득세 이제 손본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이게 나올 것 같았어요, 이게.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분위기 어떤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계신 분들은 그냥 계속 계시면 되고요. 녹화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별도 영상으로 제가 올려드리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